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뉴스와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도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었고, 글쎄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네, 일단 국채 수익률 급등세나 달러 강세는 어제부로 보니까 주춤하고, 증시는 아직까지 악셀 세게 밟고 나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발만 떼도 한참 가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그런데 그 트럼프 미디어 DJT는 보니까 어제 거의 23% 빠졌네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고점이 54불 68센트인데 어제 종가가 27불 69센트면은 그 당시 얼마 전 고점 대비 반토막인데 여기도 사람 사는 데네요. 아니, TSMC도 왜 그 전에 보면 좀 빠졌다가 또 간밤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자, 어제는 또 FMC가 있었는데 대선 및 FMC 특집 중에서 이제 오늘은 또 FMC 집중해서 또 두 분 모시고 한번 집중 분석해봐야죠. 네,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 그리고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경민 부장님이야 우리 또 이 코너에 단골 패널이시고 이완수 대표님은 또 처음 뵙습니다. 예,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요 한 며칠 이번 주 미 대선 거치고 어제 FMC까지 다 확인된 가운데 한번 뉴욕 금융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딜은 사실 이벤트성이 좀 강하고요. 결국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된다. 이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중반 이후부터 나온 추세인데요. 지금 S&P라든지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어제 경신을 했어요. 이러한 추세에는 일단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이 되게 견고하면서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12월 달도 더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준금리 인하 트렌드를 계속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시장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분기 이제 실적이죠. 특히 M7 같은 경우 엔비디아 이제 20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도 양호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해당 추세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트럼프 딜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추세는 이게 이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트럼프 딜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펀드멘탈을 좀 회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시즌 이제 프리 시즌이 본격 돌입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또 소비재들 특히 경기 민감 소비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일단은 추세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딜이라든지 이벤트성은 이제 펀드멘탈을 다시 되찾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 시즌으로 돌입되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갖고 저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는 처음 나왔지만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연말까지 S&P 이런 추세라면은 6천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계속 말씀을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그 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걸으면 그렇죠. 하루 이틀이면 다 갈 정도로. 그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들이 결국은 이 시장을 더 끌어올려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계속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흐름이 전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상승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이완수 대표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확확 귀에 꽂히면서 정리가 잘 되네요. 우리 부장님은 어제장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거 있었나요? 일단 코스피를 좀 미국적인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코스피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피는 매년 10월달에 안 좋았습니다. 매년 10월달에 안 좋았어요. 해마다 10월달에 안 좋았다고요? 10월달에 왜 안 좋냐면은 계절성이 실적 시즌에도 한국은 이상하게 계절성이 있어요.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회,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실적 쇼크. 근데 4분기는 내년 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1분기, 2분기 때는 좋아하죠. 그리고 안도하고 네.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건드리지 않겠죠. 예. 3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네, 네. 그리고 3분기뿐만 아니라 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예. 시장을 전반적으로 눌러왔거든요.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는 글로벌 증시 대비 2%포인트 언더 퍼폼했고요. 코로나19 이후 21년 이후로는 4%포인트 언더 퍼폼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안 좋았고 작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10월 31일 날 코스피가 2,300을 깨서 난리가 났었어요. 장대음봉으로 깨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눌려 있는 상황에서 좀 반등을 할 때 되니까 이제 트럼프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눌려 있었을 뿐이지 여기서 부러진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장 중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했지만 결국에는 장 후반에 좀 플러스 반전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FMC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분위기 반전 빠르게 2,600을 넘어서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고 연말까지는 2,800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2,800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2,800. 지금 네. 연말까지 2달 채 안 남았는데. 안 남았죠. 네. 2,800.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2,270에서 1월 초에 2,670 갔습니다. 네. 400포인트가 딱 2달 만에 갔었는데 그 정도의 세기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10%만 올라가도 2,800이죠. 네, 그렇긴 하죠. 예. 10%만 올라가도 예. 그렇구나. 근데 그러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네.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순매수를 그쵸.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10월 25일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시장도 뭐 트럼프 때문에 조금 등락이 엇갈리긴 했지만 10월 25일 이후 트럼프 대선 결정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 잘 가던 제약 바이오 뭐 그리고 금융 이런 업종들은 좀 쉬고 그동안 못 가던 뭐 삼성전자, 반도체, 네네네.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이 등락을 엇갈리게 만든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코스피보다 더 많은 매도를 보였던 반도체 업종에서 코스피 매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는 매수했고 오히려 그동안 잘 갔고 그동안 사왔던 업종들인 금융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차익 매물을 내놨거든요. 저는 실적 시즌 정점을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 또는 소외주, 저평가 매력이 있는 업종들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계속 들어올 거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1월, 12월에는 또 다른 계절성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성?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서 이제 네, 예. 선물 매수랑 프로그램 매수가 매년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 매수가 좀 연결되게 된다면 좀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은 계절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우리나라에서 계절성으로 따졌을 때 몇 월이 제일 그나마 주식하기 편한 때입니까? 11월, 12월이겠죠. 연말에? 네, 연말이 조금 더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절대적인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연말은 그래도 좀 무리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뭐 주식 이렇게 하는 쪽에 보다 보면은 1년 내내 랠리인데 연초에는 제뉴얼 이펙트 뭐 조금 가다 보면 서머 랠리고 그다음 연초 가다 보면 효과, 뭐 예. 단풍 랠리고 좀 있으면 뭐 산타 랠리고 해마다 랠리 매월 랠리인데 국내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돼도 안 돼. 그렇죠. 뭐가 해도 안 돼. 금투세 효과도 딱 그냥 뭐 금투세 폐지 효과도 한 2, 3일 갔나요? 하루 갔습니다. 하루 갔습니까? 네. 이 와중에 우리 이경미 대표님은 시장 내 전략 짜주시리라. 또 네. 우리 이완수 대표님은 또 고객들 재산 지키시리라. 만만치 않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밤 FOMC 있었잖아요. 이제 만장일치로 25bp 인하가 됐는데 이러한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집권일이 이제 1월 20일이거든요. 예, 예. 네. 그 이전까지 지금 FOMC가 이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현재의 어떤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12월 달에도 25bp 인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5bp 인하를 하면서 사실 뭐 당선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가장 적합하게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파월 의장이 말한 게 노동시장이 이제 대체적으로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라는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제 향후 자기가 단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에 영향을 없을 것으로 언급을 했고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예요. 네. 그건 자기가 지킬 수 있다. 그다음에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언제까지요? 2028년 1월이요. 그러니까 연준 이사의 임기가 있고 의장에서 네. 내려오더라도 연준 그렇죠. 이사는 네. 28년까지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연준 이사 임명되면 14년 임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준은 사실 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는 것은 딴 거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노랜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경기 지표들이 되게 완화하게 안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뭐 다른 것보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은 지금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스프레드가 거의 한 200bp 이상이 아직도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도 이제 불균형 상태가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이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세 번째는 ECB라든지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인민은행, 그다음에 캐나다은행, 어제는 또 잉글랜드은행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면 미국도 같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연준이 9월 달에 이제 점도표를 올해 말까지 4.375%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11월 7일 날 이제 어제 이제 25bp 내렸고요. 그렇다 보면 12월 18일 날 F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을 저는 더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달에 기준금리 가능성을 한 8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트럼프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연준은 현재 예정된 그러한 일정대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파월이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2월 달에도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금리 인하 추세라든지 아니면 경기 지표 안정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갑자기 뭐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 이것은 지금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만약에 한 집권 한 2년 차 정도 돼야 그래야 좀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네. 예. 이경민 부장님. 네. 어제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잘 가고 네. 저기 러셀 2000은 오히려 빠지기도 하고 네. 다우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네, 해서 맞습니다. 이제 뭐 다 가는 그거는 아닌데 네. 어제 눈길을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거는 그동안에 막 치솟던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인데 네. 국채 수익률은 그 전날 트럼프 승리 소식에 막 뛰었던 걸 거의 되돌리다시피 했고 네. 달러는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 급등폭의 한 절반을 막 되돌리면서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기 이 정도로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FMC도 여기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 심리를 확실하게 제어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요? 파월이요. 파월이.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어제 들어왔던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파월을 해임시킬 거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들도 있었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를 2번으로 봤거든요. 내년에도 두 번. 아니요, 2번밖에 안 한다. 두 번밖에 안 한다. 네, 내년에 내년에 애초에는 네 번이잖아요. 4번이잖아요. 정도가. 예.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매파적으로 가는 거죠 시장이. 아하.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에 말한 것은 해임한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네네. 것도 말해줬고 제가 들어보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아니 이번 트럼프 정책의 내용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 딱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파월이 시장에 그렇게? 네, 시장에 네. 던져준 것도 어떤 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영향력을 판단하냐 지금 이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즉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기대감, 불안감들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 부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더 심했죠.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네. 힐러리 당선 확률 99%, 예. 트럼프 당선 확률 1%, 뭐 1%를 네. 100%를 만든 사나이긴 한데 그때도 12월 9일 날 코스피가 2.2% 빠졌지만
1개월 수익률을 따져보면 플러스였고요. 6개월 수익률을 보면 6%였습니다. 플러스. 코스피도.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겠다. 즉 트럼프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시점이 언젠지는 확실하게 모르거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하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5년 하반기 정도. 또 하나는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2017년 초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어요. 1기 때. 예. 근데 중국에 대한 관세는 2018년 7월 달에 부과됐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 바로 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한 건 아니죠.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정도 걸렸고 이번에는 그걸 안 거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하에서 생각해서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경기 흐름, 통화 정책 흐름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또 저기 궁금한 거 말이죠.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걱정을 표명했던 사람은 제니 옐런 장관이었고요. 네. 그동안 이렇게 보여왔던 정책 대응도 보면은 바이든의 재선 내지는 그 이후에 후보 바뀌고 나서 민주당 그렇죠. 재집권 맞습니다. 쪽으로 많이 맞습니다. 그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니. 근데 여기야 장관이니까 내년에 1월 달에 새로 새로 이제 내각을 하면서 옐런을 앉혀놓을 이유는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이제 파월은 임기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의장 그만두고 나 이사로 계속 있을래요 하면 방법이 없는데. 네. 근데 왜 이런 이슈가 왜 나오는 거죠? 파월이 개겼나요? 트럼프한테. 기자들이 자꾸 묻고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CNBC 들어가서 금리 내렸나 안 내렸나 싶었는데 다 그 얘기 제목이 금리 내렸다가 아니고 네. 파월 사퇴할 의사 의사 없대.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나 못 잘라. 이게 헤드라인이더라고요. 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이슈를 네.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그 얘기 그랬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정책은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한 그렇죠. 두 개가 양축이죠.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라든지 과거 정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춰갖고 금리도 낮추고 그래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물가잖아요.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예. 물건의 가격을 통화량을 조절해서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직접 정부가 실물 경제에 개입해갖고 물건값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정유를 과잉 공급해버린다든가 농산물을 과잉 공급하면은 물건값이 다 떨어져 버려요. 공급을 그러면은 내리겠다. 굳이 통화 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왜 연준이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물가를 다 내려놓으면은 너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내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하고 이게 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1기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2기 때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네. 1기 때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의회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네. 의회도 또 이제 민주당이 하원은 또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굳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상원까지 그러게요. 하원 상원 맞아요, 다 이제 맞아요. 과반 이상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코인 시장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정통적인 통화 정책을 망가뜨릴 수 있는 데가 사실 코인 시장이거든요. 견제를 할 수 있는 네, 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을 갑자기 이번 2기 때 들고 나온 이유가 다른 것보다 무슨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자기 자산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본다면 연준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코인 시장이 아니겠느냐. 과거에 보시면 이제 마크 주크버그가 네. 자기가 DM이라는 그런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하려다가 결국 의회 청문회 불려가고 연준한테 깨지고 나서 결국은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예, 예. 이걸 보신다면은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에 대한 생각과 아마 연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섹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간밤에 보면 이제 나스닥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9,000선을 넘어섰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X에 올린 사진. 그건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 세면대 있잖아요. 네. 그 세면대를 들고 이게 합성한 사진이에요. 합성 그, 사진인데. 예, 백악관을 네. 배경으로 해서. 예. 백악관 집무실에. 예, 저기 저 나와 있어요. 사진 그러니까 합- 저 싱크를 안으로 가겠다. 들고 안으로 가겠다. 옛날에 트위터 인수할 때 찍은 걸로 이게 합성을 맞아요. 한 트위터 거예요. 본사에 들어가면서 저거는 그때는 실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 백악관에서 임무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예, 어때요? 근데 저 자체로 뭔가 실적이나 이런 게 변하는 게 없다면 저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좀 오버슈팅하는 뭐 것이 테슬라 아닌가. 주가? 네, 테슬라 주가가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같긴 해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그 트럼프가 백악관 비서실장의 그 와일스를 네. 지명했습니다. 이게 첫 네. 여성 실장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인선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앨런 머스크의 백악관 입성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쪽 주가가 좋을까? 뭐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도 정치 테마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또 다시 조금만 약해지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계속 좀 이건 단순히 반복되거든요. 정치 테마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긴 예. 하더라도 곧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얼만큼 레벨이 올라가 있나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그 자리를 가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예. 대표님.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지지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예. 시작할 때 사람들이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와 같은 부류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요 분석을 이제 이미 이제 뭐 물론 한 달 전부터 계속 해드렸지만은 다른 것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강화된 규제 감독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머스크가. 예, 머스크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 그래서 뭐 툭하면 노동부에 불려가고 증거거래에 불려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예. 무슨 뭐 자율주행이면 안 된다고 불려가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되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규제 완화거든요. 물론 그렇죠. 트럼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정부의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축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 전기차 사업이 약간 지금 정체돼 있거든요. 이것을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도로 지금 본다. 이게 이제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 부분을 되게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도 얘기한 게 다른 것보다 만약에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정부 효율성 위원회, 쉽게 해서 이제 규제를 철폐하는데 이 정도쯤에서 아마 일론 머스크를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트럼프하고 아마 일론 머스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에서 만약 욕심을 낸다. 그럴 경우는 저는 그때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제 뭐 로켓 사업에 있어서 CEO 리스크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뭐 저희들 많이 봤잖아요. 과거 이 정치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정체된 상황에서 지금 개혁도 해야 되고 지금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산업은 제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양쪽이 지금 합의한 수준까지만 간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한테는 뭐 되게 규제 완화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앨런 더 이상- 머스크가 정치 그쵸. 욕심만 안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이상 가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죠. 그 이상 욕심이 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조금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견해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일론 머스크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알면 알수록 진짜 알아볼 게 많은 사람이고 맞습니다. 독특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만들고 그때 이제 트위터에 들어가면서
아까 합성 사진에 봤던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4년 전 선거하고 이번 선거하고 달랐던 거는 SNS에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가고 모든 팩트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검열이 없었다는 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그런 부분인데 자기 딸도 자기 아들도 그 성전환해서 딸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동안의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이래저래 해서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억 정도 기부를 해서 아까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소개했습니다만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효과로 88조 그 지분 상승이 있었지만 그중에 37조가 머스크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배팅으로 치면 10배가 넘는 10배가 넘는 장사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 머스크는 나름대로 저 2016년부터 브로맨스 얘기 있었습니다. 트럼프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무슨 행사할 때 테슬라만 빼고 GM 포도 부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머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업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뭐 기업 CEO 차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언급돼야 될 인물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 그거 말입니다. 저기 우리 시장이 이제 동시효과 보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셔도 그동안에 어지간한 종목 토론방 같은 데서 한 1년 가까이 들었던 게 우리 시장이 빠지기만 하니까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니까 바보야 문제는 금투세였어요. 제일 많은 댓글이. 금투세 폐지 그날 어느 정도 해서 간당간당 그 지지선은 지켰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그 효과는 그냥 하루 이틀에 그쳤단 말입니다. 금투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저는 요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금투세는 시장의 리스크지 상승 모멘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그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냥 반응하고 끝납니다. 대부분.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만약에 줬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시장을 이제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근데 사실 금투세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다른 데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아니면 개인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럼 왜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 갔느냐? 미국 가면은 양도소득세 뭐 22%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근데 왜 미국 시장에 가서 그럼 세금을 내고 주식 거래를 하느냐?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은 세금 내더라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개인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갔을 때 투자를 해놓고 보면은 꾸준하게 장도 상승을 하고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계속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파이도 커지고 파이의 질도 좋아지는 그러한 시장인데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파이도 작아지고 그렇죠? 파이의 질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구조로 가다 보니까 금투세가 사실은 핵심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리스크로 그냥 작용할 뿐이었지. 그리고 금투세 사실 적용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제 그 전업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런 쪽 분들에 좀 많이 관련이 돼 있었지. 어떻게 보면 VIP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은 수익이 더 중요했지. 세금보다는 수익을 먼저 주는 시장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저 국내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투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실 매달려 있었어요.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것 같아요. 밸류업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밸류업만 되면 시장이 올라갔겠느냐. 근데 사실 밸류업은 이미 시장에서 뭐 고배당주 펀드라든지 고배당주 ETF들이 똑같이 이미 카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름만 바꿔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시장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리스크를 좀 해소해 주는 부분만 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우리가 충격을 주는 부분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2,573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0.3%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3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2%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8,200원, SK하이닉스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10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기아가 좀 2% 약세가 예상되네요. 91,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7,200원, KB금융 2.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1,800원, 네이버는 0.7% 상승이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9% 오늘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383,500원, 에코프로 BM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7,800원. 최근에도 주가가 좀 이거래 연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HLB는 0.9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2,000원. 리가캠바이오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12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휴젤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91,500원. 어제 좀 10% 넘게 좀 급락을 했었죠. 오늘 좀 상승이 반등이 좀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2,0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 제약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3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지금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36,650원. 어제 조선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조선업에는 이제 조선주들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호가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960원,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상승 예상되고 이 가운데 하나오션 지금 호가 4% 강세가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6% 상승 예상되고 HD 현대미포까지도 역시 동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양시장 오늘 좀 소폭 상승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 뭐 종목별로는 상당한 좀 혼조세가 예상되네요. 위증시는 참 좋은데 말이죠. 예, 예. 오늘은 저 빨간 거 절대 파란 걸로 끝나면 안 되겠고. 오, 어제 HD 현중이 15%만 올랐구나. 네. 야, 그래.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먼저 해결하고 순서 맞춰서 가죠. 아니 이 부장님. 네. 아니 저기 이 대표님, 이 부장님. 지금 어떻게 이 시들만 4명이 앉아가지고 지금 어제 윤 대통령과 또 트럼프 당선자 간의 네.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막 속보 형식으로 올라오는 네. 와중에 제일 눈길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받는다. 네.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뭐 알려졌습니까?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거 하나로 지금 이만큼 오른 거예요? 네. 일단은 조선업종은 기본적으로 수혜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트럼프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불을 지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협력 정도도 알려진 거 없고요. 없죠. 전화 통화로 무슨 전화 구체적인 통화로? 내용을 말할 수 일단 있을까요? 뭐 전화 통화가 나왔는데 예. 이제 사실 이제 조선업 쪽을 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호재로 지금 네.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조선업에 대한 호재는 네. 환율이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갔으니까. 예, 저가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지금 하나 있는데 네. 거기다 플러스 돼 갖고 미국의 이제 방위 산업 특히 미국 방위 산업의 핵심은 전략 핵심은 사실 해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여태까지 미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항공 우주 시스템으로 사실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RTX라든지 뭐 노스롭 그루먼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같은 예. 이런 데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잠수함이라든지 군함 등 재래식무기에 대한 제조에서 기술력이 약화된다든가 유지 보수가 약화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특히 항공모함을 11척이나 갖고 있어요. 네. 예. 그 다음 이제 중국이 3척 갖고 있는데 예. 러시아는 1척밖에 없거든요. 어허. 11척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곱하기 군함까지 합치면은 이게 예. 멀티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분석은 뭐냐면은 결국 한국한테 이것을 맡긴다. 이미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 필리핀에 이제 미군 기지가 미군 그 항구들이 다 철수를 했을 때 네. 예. 수백만 기지는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예. 거기에서 군함들이 이제 미국 군함들이 이제 보수를 하고 그랬을 때 그때 그 전담했던 데가 한진중공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조선업 쪽에서 자기들 군함을 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저희한테 넘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그 거대한 해군력이 한국한테 의존을 한다. 하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보다 더 강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군함 MRO죠. 유지보수 자격을 이미 획득을 해놨어요. 예. 뭐 기술력도 다 인정이 돼 있고요.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제조 기술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미국의 조선수를 인수를 했어요. 어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위주로 한 두 자릿수 이상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간 거죠. 하나오션 22% 가까이. 네, 와.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화 약세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을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 그 말씀이면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더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수준은 현대중공업한테 일단은. 오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대표님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설명입니다만 어제 이런 식으로 뛰고 나서 그러면 오늘 조선주가 오늘도 계속 간다? 이 부분은요? 저는 당분간 좀 갈 것 같아요. 당분간. 예, 왜냐하면 잘 보시면 원화가 강세로 네. 간 구간이 있었어요. 네. 9월달, 10월달 초에 네. 그때 이제 사실 지금 조선주들이 사실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400원 넘어가면서 다시 조선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봤을 땐 기름을 더 부었다. 기름을 그러게요. 부었다. 예, 그러면 좀 기름이 탈라면 좀 시간이 걸리죠. 좀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군 함정을 뭐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제작하고 이런 쪽 실질적으로 그렇죠. 또 이제 협약까지 맺은 그런 업체들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더 간다. 탈리겠죠. 저는 하나오션 뭐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가 분위기도 굉장히 네. 좋고 실제로 그 MRO 수주도 이미 7월 달에 있었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이게 확실히 가시적인 종목들은 좀 탄력이 많이 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모함이 이제 부산에 좀 이렇게 와서 네. 자주 이렇게 좀 정박을 하잖아요. 네네. 이때 한번 들어가서 좀 수리해주고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보면 또 레벨업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군함 수준, 예. 잠수함 수준 요 군함, 정도거든요. 잠수함. 항공모함을 해줘야죠. 처음 수리는 그냥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 딱 확보하고. 그렇죠. 그러기에는 좀 너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이거 거잖아요. 엄청 큰 비용인데. 예. 그런가요? 예. 근데 탑다운으로 보면은 저희가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들을 따져보면은 지금 거의 몇 주 동안 조선업 쪽이 1등으로 나왔거든요. 하긴 그 이전부터 여름부터 사실 조선업이 네. 이제 뭐 좀 좋다라는 얘기 근데 있었어요. 주가는 많이 안 올랐었고, 그래요?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았던 그림이라서 네, 네. 좀 좋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좋을까요, 짧게? 오늘이요? 네. 오늘 그냥 계속 사야죠. 저는 1,600이, 2,600이 되면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한 상황이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계좌 갑니다. 네, 11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FOMC 결과도 나왔죠. 뭐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확정이 되면서 또 시장 불확실성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해소가 되면서 미증시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9,00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테슬라도 많이 올라갔었죠.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호가보다도 흐름 훨씬 좋네요. 지금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2,586포인트, 코스닥도 0.9% 올라가면서 74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올라갑니다. 58,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5% 상승하면서 주가 20만 원 회복이 됐습니다. 20만 500원.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 올라갑니다. 39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상승 중이죠. 100만 3천 원이고 현대차는 보합이죠. 기아도 지금 보합이네요. 9만 4,100원이고요. 셀트리온 1% 올라갑니다. 18만 2,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상승 중이죠. 4만 7,450원. KB금융은 0.8% 하락합니다. 9만 3,300원. 네이버가 0.8% 올라가죠. 18만 1,100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2% 강세 보여줍니다. 38만 8천 원에 거래되면서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 상승합니다. 16만 2,600원. 에코프로도 1.65% 상승하면서 7만 9,900원이고
HLB가 1.7%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지금 62,500원. 리가캠바이오 오늘 3%, 지금 4%까지 넘어서네요. 137,700원에 거래되면서 역시 어제 하루 낙폭을 좀 하루 만에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휴젤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2.6% 반등 보여줍니다. 295,000원. 클래시스가 0.3% 상승합니다. 51,700원이고 엔캠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16,900원. 좀 오랜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1.4% 올라갑니다. 139,000원. HPSP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또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역시 오늘도 갑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8% 이상 올라갑니다. 3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지금 HD중공업이 지금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74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2.4% 올라가면서 214,0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1.5% 상승합니다. 한국조선해양도 2% 상승하면서 20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지금 KCS가 20% 급등합니다. 8,320원이고요. 우리로도 15%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도 지금 16% 강세 5,610원이고요. 하늘소재과학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코위버도 10% 급등을 보여줍니다. 5,1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ICTK도 6% 강세, 솔리드 2.6% 상승 중이고 드림시큐리티도 4.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라운시큐어도 강세고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 키오스크 관련주들 다 올라갑니다. 조선주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3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54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20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89억 원, 기관 74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29억 원 순매도. 오늘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좀 많이 삽니다. 지금 2,548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정기장 마감 대비로 10원 60전 하락한 1,38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좀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호들갑을 떨면 그래도 좀 좋은가 봐요. 그게 오히려. 예. 약간 좀 오버하는 게 시장이고 또 오버하는 와중에 볼 레벨 보고 터치해야 또 그다음 돌아서기도 하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환율은 1,400원 위로 한번 기어이 찍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가 봅니다. 아니 어제 뉴스에서 보면 다 나왔잖아요. 왜 1,400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달러원 환율 이랬더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줘야 이렇게. 문제는 그 호들갑 떨 때 뒤늦게 흥분하면은 항상 이제 시장에서 좀 고생한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조선은 나쁘지 않게 가는데 저기 또 하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로 살짝 벌써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레토릭이 살짝 달라져요. 약간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피스, 평화를 갖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퍼주는 거는 끝났다보다 싶으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재건 관련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스탠스로 봐서는 나토 유럽의 국가들도 오히려 방위비 지출은 더 늘 거고 그러니 우리도 방산 쪽 이런 쪽으로 또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방사는 그동안 계속 잘 나왔고 재건 쪽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택관인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주도권이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하겠죠. 주도권을 유럽이 갖고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까지 그런 수혜가 충분히 올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만큼 또는 주도권 미국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국한테 그만큼의 수혜를 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이 최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실적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표님,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 이런 거 조선이나 뭐 방산 이런 거 말고 뭐 이제 반도체 얘기는 그동안 많이들 했는데 이제 반도체도 이 정도면 뭐 좀 바닥 대충 다지면서 좀 이렇게 할 때가 됐는데 그거 말고 좀 소프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게이미니, 앤터니 요런 쪽 요쪽도 한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최근에 네. 아니죠. 좀 한 2, 3주부터 저희는 이제 AI 관련주들을 좀 담기 시작했어요. AI 관련. 앤드 로보틱스. 과거 작년 초반에 많이 떴다가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조정을 엄청 받았어요. 네. 받은 이유가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전망치만큼 매출이 예, 안 나오니까 예, 이제 예.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딜과 관련돼 갖고 두 가지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다면은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게 예. 매출이 좀 보여요. 다른 거보다 이제 국방 쪽 아니면은 뭐 CIA라든지 이런 공공 그 기관 쪽에 정부 쪽에 이런 매출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우리는 뭐 계속 보면 무슨 반도체 지원법 폐기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트럼프가 얘기하는 산업 정책의 첫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규제를 다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부터 시작해서 뭐 걸레 것들 다 완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AI에 걸려있는 규제 가장 큰 규제가 뭐 휴먼 라이트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지금 다 걸려있고 반독점법 뭐 이게 다 걸려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딜로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이것까지 지금 플러스가 되면서 지금 AI 관련돼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휴먼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원자 관련된 양자 관련된 양자. 종목 예, 그렇죠? 예,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벌인 게 이제 그 아이온큐라든지 아니면 리게트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게 양자 컴퓨터를 연구, 생산, 뭐 판매까지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온큐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너무 좋아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8월 달에 미국이 이제 그 공군이죠. 예. 공군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리포트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다가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돼버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아하. 여태까지 미국 정부 리포트는 예.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지 말라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도입이 됐어요. 국방부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규제 완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큐리텍이라는 또 다른 회사를 또 인수를 하면서 실적도 좋고 거기다 확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네. 그게 지금 국내 시장에도 미치는 것 같고요. 저희도 보시면 요즘 이제 뭐 셀바스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든지 보면은 엄청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좀 동조가 돼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AI하고 이제 로보틱스 이제 무슨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해요. 하는데 결국은 AI가 기반이 돼야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예.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로보틱스도 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서 아마 미국 쪽에서 물론 뭐 트럼프 딜이 계속 나쁜 악재로 올 수도 있는데 예. 호재로 갈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이제 AI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틱스 쪽이 되지 않겠냐 당분간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 뭐 그 셀 업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고 아니면 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들은 이미 바닥을 통과해서 올라왔다가 좀 쉬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바닥 다지기가 너무 오랜 기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RA 법안 폐지 때문에 예, 좀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익으로 잡힐 거고 그 돈을 뭐 수혜를 받겠죠. 언제 올지 모를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침체가 오겠죠. 네. 아까 오늘장 전략도 단호하게 사야죠 이러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임라인을 좀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이 될지, 그리고 25년 하반기가 될지, 26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정책 타임라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타임라인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업종들은 오히려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년까지 열어봤을 때 일단은 금리나 그리고 달러가 좀 쉬어가는 그 부분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움직일 거고, 원자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2020 소재나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유럽하고 중국이 조금만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변하는 시점에 2020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동안 2020를 굉장히 안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밀리면 사야죠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님께는 우리 2차 전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 뺏겼고요. 정민행한테 뺏겼고. 먼저 하는 사람이. 여기도 또 네, 그런 그럼요. 원칙이 치열합니다. 있네요. 예. 그러시군요. 네. 바이오 쪽 한번 바이오 쪽이요? 예, 요 사실 많이들 좀 고민들 하시던데 나와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가야 되나. 네. 바이오 쪽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사실 뭐 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 좀 악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거보다 트럼프 당선은 악재로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뭐 다른 거보다 네. 관세죠. 관세죠. 첫 번째가 관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론 이제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네. 뭐 약가 통제 뭐 이런 걸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내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효과가 성장 효과가 더 크지 국내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 약화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물론 국내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예. 다 지금 목표가 뭐냐면은 미국에 가서 기술로 FDA 승인을 받아갖고 예. 거기서 이제 뭐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리가켄 바이오부터 네, 시작해서 네, 뭐 다 네.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요. 하는 목표가.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경우에 여태까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그 통제가 강하게 지금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가도 통제하겠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뭐 더 낮춰갖고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 풀릴 거예요. 풀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 규제가 풀리면은 되게 강력한 기술 개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까지 와서 기술을 사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또 4분기가 되면 또 계절성이 사실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보통 1, 2, 3분기 내에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4분기 때 또 발표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4분기 때 정도가 되면은 다음 해로 넘겨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HBL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신약 개발 지금 계속 나오던 거 안 되겠다. 다음 내년으로 넘긴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계절성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저희가 9월달, 10월달에 좀 시장을 좀 상승을 끌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외적인 변수 그다음에 대내적인 변수까지 본다면은 조금 좀 시간을 좀 갖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이 부장님 하나만. 네. 현대차가 그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어제 살짝 이제 바닥 잡는 양상인데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악재라고 한다면은 IRM 법안 폐지 그리고 관세를 봐야 되겠죠. 관세. 네, 특히 멕시코 쪽에도 500에서 200% 관세를 매긴다고 한다는 부분들이 좀 타격이 예. 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PER 기준으로는 지금 3.8배가 깨졌습니다. 싸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